저희도 그냥 끄덕이기만 해요. 남편들이만 하셔도 그냥 아 그렇지요 하면서 끄덕이기만 하죠. 뭐 알고 듣는 거 아니에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 들으면 알아요. 근데 안 해. 다음 생에는 알게 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아까 자세히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여기서 역동농업 모임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박교원 선생님이 500번 소똥 증폭제를 가지고도 거의 3시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연장돼. 오늘 9개 얘기했는데 9개면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저게 목화, 토금수, 달까지 태양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그게 지구의 식물과 연결이 돼 있고 그걸 동물의 어떤 기관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폐니, 간이니 아까 뭐 비장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데 이제 제가 놀라웠던 건 저도 아직은 뭐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아 이게 그냥 뭐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연결이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별 기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 애가 시작하기 전이니까 아토피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뭐 자료 화면으로 나온 것 중에 그거보다 더 심했으니까 태어나서 100일도 안 돼서 그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당연히 약국을 가고 병원을 갔는데 양방 의사들이 그냥 아토피라고만 얘기했어요. 아토피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왜 발생한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아토피라는 말 자체가 뭔지 모르는 이상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뭐 계속 뭘 바르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잠깐 주춤했다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온몸이 번져가지고 하다 안 돼서 이제 아이 덕분에 그런 건 있어요. 모든 식단을 유기농으로 바꾸고 그 아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들을 가장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줘서 아토피라는 게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긴 거니까 스스로 그 면역 체계를 바로 잡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대의학으로는 없다. 그래서 스스로 이기길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유기농업 하는 분들 중에 뭐 조언을 좀 구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먹는 물은 약수를 떠와서 먹고 아이가 목욕하는 물도 약수를 떠서 하고 그러니까 수돗물을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루에 2번씩 약수를 이렇게 20리터 통으로 6개씩 이제 저 날랐으니까 2년 동안 그리고 아파트, 시멘트 이런 게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시멘트를 뭐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장판은 장판과 벽지는 차라리 가장 싼 게 좋다. 비싼 거일수록 그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가 면역 체계에 막 반응을 보이고 집안에 있는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서식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라. 침대, 소파 이런 거. 그리고 비싼 거 쓰지도 않고 다 버리고 벽지 다 잡아 뜯어서 강원도 가서 그 산에 황토를 떠와서 그 스타킹 같은 걸로 여러 번 걸으면 고와지거든요. 롤아 가지고 벽에 바르고 장판은 차라리 신문지를 깔아라. 아니면 사료포대 속지를 까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수철 다 깔고 장판을 덮고 이제 거의 그렇게 생활을 2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물로 냉온욕을 시키고 하루에 이제 여러 번씩 풍욕을 시키고
엄마 아빠 같이 아이랑 홀라당 벗고 이제 풍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막 진물이 나오고 긁고 이게 밭고랑처럼 긁어버리고, 그래서 잠잘 때는 얘를 못 막으니까 그 이제 기저귀 쓰지 말라 그러니까 천으로 막 써가지고 애를 천으로 누에고치처럼 말아서 놓으면 밤에 자다가 너무 가려우니까 이렇게 손을 내서 막 긁어서 피 범벅이 되고, 이게 2년을 생활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지난 다음에 서서히 등, 배, 얼굴에서부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알았는데 거의 뭐 4명당 1명꼴로 아토피가 심하고,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어른도 심한 경우가 많고 안 낫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기해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낫느냐. 그래서 저는 일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의 어른들이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 전 뭣도 모르고 했으니까 낫긴 낫는데, 지금 이제 괜찮기는 한데, 그래서 가만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한테 해준 건 아이가 먹는 거, 음식, 아이가 마시는 물, 그리고 아이가 생활하는 공간, 요 3가지를 가급적이면 인공이 아닌 자연에 가까운 걸로 이렇게 해줬던 것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물론 음식 조절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그 딱 3마디로 하거든요. 물과 공기와 주거 공간을 잘 조절해주면 낫는데, 완전히 뭐 원시인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가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애가 그 성장이 되게 늦어지거든요. 막 괴로워서. 그래서 거기에 스스로 치료하는 데 대한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 또 숨쉬는 공기, 생활하는 공간,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토피 때문에 시골로 막 내려가는 부모님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그때 지으면서, 저는 농사의 농자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농사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생계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명 역동농을 한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양평군의 생명 역동농업을 한번 들어보거나 이런 사람, 아니면 해봐야지 하는 농민은 아무도 없거든요. 관심도 없고, 또 얘기하면 괜히 오해만 사고, 그러니까 뭐 신흥 종교에 빠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저만 하고 저만 고민하다가 이제 슈타이너의 생명 역동농업 철학을 어떻게 담을까, 저 혼자 고민해서 농장 이름 정하고 저 혼자 잘 지었다라고 박수치고, 왜냐면 별, 달, 솥불이 다 들어있는 농장 이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아까도 보셨지만 개별 농장에 혼자서는 생명 역동농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달력 당장 만들 수도 없고, 증폭제에 관한 것도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 지역, 집단, 연대, 협동, 그리고 이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먼저 시작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제 초록은 동색이라고 발도르프 모이고 인지학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극소수고, 유기농도 극소수죠.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서 지금 0.6%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 100명 있으면 그중에 1명만 유기농업, 1명도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안 해요. 다 줄어요. 어느 시점인가 생협이 쭉 성장할 때는 같이 가다가
생협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생협이 호황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 줄었거든요. 조합원도 줄고 활동도 줄고 생협의 어떤 정신도 많이 이렇게 퇴색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본주의 어떤 시장 이런 논리가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계 문제를 제쳐놓고 생명 역동농업만을 고집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경기도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면 아이들한테는 최소한 이 정도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무도 안 알아두는데 알겠어요? 차라리 문제 제기하죠. 왜 그 집 딸기는 다른 딸기보다 더 크기가 작아? 그리고 왜 그렇게 늦게 나와? 이게 빨리 나고 큰 거는 뭔가 인공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줬다는 거거든요. 연탄을 떼거나 석유를 떼어서 온도를 높여줬다거나 아니면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처리를 했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죄다 시장에 나오는 건 그런 거예요. 너무나 잘생기고 반듯하고 벌레 자국 하나 없는 것들인데 사실은 그것들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이 재배 과정에서 벌어지거든요. 농민인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애호박은 똑바른 걸 원하고 그 오이도 똑바른 걸 원하죠. 일자로. 학교도 그래요. 친환경 급식을 하는 학교의 영양사나 조리사 선생님도 그걸 원해요. 감자도 일정한 크기 150g에서 뭐 280g 사이만 하고 작거나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큰 거는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학교를 가보고 이해가 됐어요. 전처리 과정이 있어서 다 기계화되어 있거든요. 국고 규격이 안 맞으면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에 안 맞는 거예요. 기계에 맞춰서 달라는 거죠. 그러면 버리는 게 3분의 2예요. 그럼 학교 급식으로 내가 감자나 저는 지금 방울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미달된 것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농민들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잔깨를 내죠. 인큐베이트 오이 애호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마트에 가면 애호박이나 오이가 그냥 안 있고 이렇게 캡슐에 딱 씌워져 있는 두꺼운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있죠. 달리면 그걸 탁 씌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오이 그 안에서만 일자로 자라 굽을 수도 없고 더 클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크기가 딱 맞으면 그걸 짜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채소들은 7, 8월 그 뜨거울 때 비바람을 견뎌내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건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만약에 사람이나 동물을 그렇게 하게 요즘 닭도 그렇게 기르기는 하지만 가둬놓고 그 뜨거운 때볕에 6월, 7월, 8월을 견디라 그러면 이게 생명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다 상품이란 논리로, 뭐 효율성이란 논리로, 경제성이란 논리로 집단화되고 대규모화되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생명 역동농업을 하자. 이건 택도 없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하면서 양평 자유학교 선생님들 만나면서 제가 하는 얘기들을 너무나 이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은 다 그렇게 가지 않는데 슈타이너 이후에 농업은 다 그 길로 갔어요. 막 쭉쭉 가죠. GM 유전자 조작에 뭐 별짓거리 다 하고 있고 이미 글로 다 99%가 1%가 유기농업을 한다고 하는데 다 우리는 그걸 상업적 유기농이라고 그러거든요.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 그냥 유기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협에 먹는 계란이 무항생제 계란이잖아요. 무항생제 계란처럼 닭이 먹는 음식에 항생제를 안 넣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닭을 A4 용지만한 케이스에 막 가둬놓고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면 산란율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병아리 때 부리를 잘라버려요. 소도 아까 암소뿔, 소뿔 얘기했죠. 요즘은 소뿔 잘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료 먹은 소는 성질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서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닭의 부리가 뾰족하면 자기가 놓은 계란을 쪼아 먹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소뿔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데 잘라버리면 그 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막 아무 생각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그 농장은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봐야 된다. 이제 식물 하나도 그 식물체가 존재하기 위해 온 우주가 동원돼서 땅을 통해서 되는 건데 그걸 함부로 막 이게 그 소득원으로 보고 인간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런 뭐 도구로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한 농업이 생명 역동 농업이 그 가치가 존중되고 옆으로 이웃들한테 퍼져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뭐 우리만 해서 뭐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퍼져나가야 되는 건데 안 돼요. 2006년부터 그 생명 역동농업 실천 연구회 모임을 했지만 물론 처음에는 뭐 20명, 30명 모였는데 한두 번 나오다 농민들은 다 빠지고 지금은 거의 도시 텃밭 하는 사람들, 귀농 준비하는 사람들, 인지학 하는 사람들, 발도르프 선생님들,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농민들은 5손가락에도 안 들죠. 물론 그렇게까지 올 때까지 평화나무 농장이 중심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더 대중성 있게 번져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알고 그걸 넘어서는 것들을 해야 된다. 뭐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뭐 각 광역 단위 지역별로 생명 역동농업의 농장이 하나씩 생겨서 그것들이 이제 본보기가 되고 마치 아까 그 모든 풀들의 본보기가 톱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농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 몇 분, 양평자유학교 박기원 선생님, 뭐 저도 이렇게 같이 해서 그런 고민들을 시작해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이 정도의 강의를 해왔었는데 요거보다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앞으로도 그런 데 같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설이 길었다. 그 증폭제를 만드는 거의 모든 것들은 이제 물에 풀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솥불, 그 수정 증폭제, 지오 증풀, 지금 요거까지. 나머지 것들은 퇴비에 넣는 거예요. 그 소똥 퇴비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솥불을 해봤고 수정가루 증폭 또 1시간 하려니 힘드시니까 오늘 20분짜리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슈타이너가 말했던 것에서 그 후손 슈타이너 제자들이 이제 진화 발전시킨 거죠. 종합 증폭제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물론 김중권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풀 먹인 소의 똥 500 아까 500리터라고 그랬는데 500리터 그 거의 막 이 정도 돼요. 거기다가 현무암 가루 500g 또 요런 그러니까 아무 계란 껍질은 안 돼요. 뭐 그런 계란 껍질을 100에서 200g 넣어서 1시간 젓고 넣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폭제 5가지를 다 넣어서 그 중앙에 그 쐐기풀 증폭제를 넣어서 아까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4주를 지나고 다시 삽으로 1시간을 저어서 2주 후에 만든 게 이거고 보관은 한 2년, 3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씩은 만들어야 되는 아까 수정 가루 증폭제도 2년에서 3년 쓴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관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햇볕이 비치는 곳에다가 보관을 이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 증폭제들은
피트모스 같은 땅을 파서 뭐 그 오크나무나 이런 이제 나무의 상자를 만들어서 밑은 뚫리게 하고, 우리나라는 그 유약을 바르지 않는 질그릇 같은 이런 데 넣어서 보관을 이제 하면 두고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물은 빗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요즘 산성비가 오지 않냐. 그것도 사람이 한 짓이니, 산성비가 오는 건 맞고, 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물보다는 그래도 빗물이 더 좋은데, 산성비가 좀 걱정이 되면, 다행히 우리나라는 우기가 있으니까 비가 한번 쫙 내리고 그 다음부터 받는 거예요. 저기 앞에 통이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통을 이제 쫙 깔아 놓으면 물이 받는데, 강물이나 지하수를 퍼놓으면 이거 한 달 이상 보관 안 될걸요. 그 파랗게 이끼가 끼고 변색되는데, 지난번 모임 때는 작년에 받은 빗물을 썼어요. 그러니까 벌레만 안 들어가게 막아 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봄에 제가 비 올 때 받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빗물받기 쉽지 않던데요. 네? 낙수 쪽에다가 넣으시면 빗물 그냥 이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 다른 나라 물이 귀한, 유럽은 물이 귀하다고 그래. 석회 석지되어서 우리는 물 귀한 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생명의 역동농업을 하면 보통 비가 올 때 빗물을 버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이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곳에 놔야지. 그렇죠. 그냥 떨어지는 거 받았으면 되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빗물을 사용하는 게 좋고, 좀 빗물을 여기 좀 절반만 네. 채워 주세요. 왜? 저는 보통 혼자 할 때 1시간 저을 때는 네, 됐습니다. 아, 됐어요? 1시간짜리 유튜브를 틀어놓고 아니면 미스터 트롯이라도 틀어놔야지. 처음에는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손으로 저을 경우도 있어요. 꽤 오래 전에 EBS 다큐 중에 EBS에서 매년 다큐 영화제를 하는데, 그때 개막 작품을 한 게 스톡홀름시의 좋은 하루. 그게 덴마크인가 어디에 생명역동농업 농장을 찍은 거거든요. 거기 보면 할아버지가 농장에서 이 솥불을 캐내와 가지고 막 손으로 젓는 게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보면 그 스톡홀름시 하루의 영화를 보면 생명역동농업 농장이 저런 거구나. 물론 거기에 이제 갈등 구조가 있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 주정부 이제 공무원들은 소똥을 폐기물로 보고, 소똥을 이렇게 증폭제를 넣으면 슈타이너는 큰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별과 하늘을 그대로 보게 두라 그러고, 밑에 시멘트를 깔지 말고 땅에 그대로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나와서 폐기물에 오염 유출시킨다고 이제 벌금을 매리거나 농장을 폐쇄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는 답답한 거죠. 자기는 슈타이너의 농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할아버지는 영 못마땅해 하면서 그 큰 이제 소 키우는 농장인데 소똥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마지막 그 과정이 그 농장에 이렇게 풀들을 비춰줘요. 그 부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풀들이 나오는데 근데 영상이 되게 아름다워서 봤고 그 영화 때문에 제가 양평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영화를 공동체 상영을 하는데 그 생명 역동으로 하는 농부가 없으니까 마침 저보고 연락이 와서 그 서동일 영화 감독이 이거 영화 보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할아버지는 손으로 저었는데 그 할아버지 이름이 스톡홀름 씨여서 그래. 저는 이걸로 저었어요. 근데 저으라고 그럴 때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깔때기 모양의 소용돌이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저으면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보다가 이게 좋더라고. 이거 완전히 마법사 같은 건데 빗자루를 가지고는 훨씬 쉽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뿌릴 때도 다 젓고 난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이 양으로 거의 1헥타르까지 뿌릴 수 있는 거죠. 3,000평. 그러니까 여기 농장이 저 밑에 여기가 2,000평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만 뿌리면 다 뿌릴 수 있는 양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넓다 그러면 바가지 같은 걸 이용해서 가셔서 떠서 이렇게 뿌려셔도 돼요. 대신 골고루 뿌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기운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여기 한 방울 저기 한 방울 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합증폭제는 땅이 척박할수록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척박하다는 거는 땅 속에 있어야 될 미생물이 없거나 균형이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회복시켜주고 뭐 그런 활동들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이 종합증폭제 한 번만 써도 가능하도록 그 마리아 투운 여사님이 잘 만드셨어요. 다행이다 싶. 다른 거 못해도 이것만 해도 어디냐 그런 거고, 특별히 뭐 물 몇 리터에 이걸 몇 그램 넣는다 이런 게 있지만 그 개의치 말고, 그런 제가 물질의 양 비율이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농사 몇 평 지으세요? 300평 조금. 예? 300평 조금. 예. 그러니까 저의 300평이면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의 10분의 1 정도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다 거기 쑥어도 남잖아요. 300평이면 이걸로 찍어서 빗자루로 찍어서 한다면 한 바가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3,000평이다 이러면 이걸 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넣는 양 그냥 한 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풀어줘요. 이렇게 안에서 빗물에 풀어주고 20분을 젓기 때문에 곱게 안 풀어줘도 완전히 풀리거든요. 응? 네. 그래서 저을 때는 바닥이 드러나도록 깔때기가 나오도록 하고 그 즉시 반대 방향으로 저어야 돼요. 기다렸다 쉬었다 이제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젓고, 바닥이 드러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젓고. 모든 증폭제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어떤 이제 똥을 섞은 건데도 똥 냄새가 나지 않고 어떤 이제 독특한 향이 올라와요. 소똥 증폭제 맡아보셨죠? 그 수정가루 증폭제도 귀판에는 그걸 하나 넣거든요, 여기에.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지오준프로 즙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두 방울 세 방울 그 스포이드라고 그러나 그렇게 넣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걸 느끼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아예 모타를 가지고 막 돌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면적이 우리나라는 농지 규모가 뭐 1헥타르 미만 평균이지만 만약에 수백 헥타르다 이러면은 기계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스타인에는 그렇게라도 해라 이런 거고 오늘은 실습이니까 이거 안 해보신 분 있죠? 지난 시간에 한번 시범 보여주시고 제가요? 선생님이 계신데요? 2분씩 지금부터 해도 돼요. 시작할까요? 네. 그리고 이게 20분 지나면 텃밭이나 밭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병에 담아 가셔서 이렇게 그 즉시 휴경 소리도 시기나 상관없는 거예요. 휴경은 안 뿌리는 게 좋은데 제가 오늘은 오늘 휴경인가요? 네, 오늘 지금도 휴경이고 17시 이후에. 내일도 휴경이에요. 17시 이후에 휴경이에요? 제가 알기로 17시 이후였던 것 같아요. 17시까지 입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17시 전에 뿌리면 되겠네. 저는 선생님 만약 이거를 섞었는데 집에 가면 다시 떠야 돼요. 시일이 많이 지나면 다시 섞어야 되죠. 네, 그 즉시 이제 소똥 증폭제도 그렇고 3시간 안에 다 쓰라고 그러는데 3시간이 지나 그냥 내일 되면 다시 20분 저어야 되고 다시 1시간 저어야 되고 물이 좀 부족해서 좀 타서 쓰면 안 되냐 타는 즉시 다시 1시간 저어야 되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좀 피곤해요. 선생님, 거기 전기 단지 잠깐 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뭐가 전기가 있나요? 소형도를 치는 모습이 나오면 좀 이렇게 가져 있는 거 풀어주는 효과인 것 같아요. 물에다가 풀어 녹이는 가만히 보여야 이 빨대기 모양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애들 어떤 것 같아요. 꽃이 피는 그 순간 그 상태가 그 손들의 상태일 때 그때를 그 머리 딱 피는 뭐 그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이 빨대기 모양 되고 우지 그거랑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빗물을 왜 안 써는 거예요? 빗물이 그러니까 뭐 제가 농사 지어본 입장에서는 농약을 치더라도 잘 듣거나 안 듣거나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물을 어떤 거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수는 대부분 센 물이에요. 그러니까 비누 칠하면 가보면 그냥 뻣뻣해지는데 빗물처럼 계속 머리를 감아도 그 미끄러운 게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단물인데 농사의 모든 그 물로 희석해서 쓰는 거는 그 빗물이 좋다 그러고 또 하나는 그 이렇게 대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그러니까 퇴비를 만드는 게 농사의 관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노력, 시간을 투자했는데 요소 비료나 이런 화학 비료가 나오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는데 왜냐하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퇴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 퇴비가 만들어서 넣는 수밖에 없는데 비 올 때 달이 비춰주는 기운을 품어내리지만 천둥치고 번개치면서 공중에 있는 질소들이 빗물과 함께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식물이 꼭 필요하는 질소를 비를 통해서 받는 것도 있고 이건 진짜 하늘의 은총인 거죠. 이런 몇 가지 방법밖에.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우스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누가 개발도 했던데. 네, 유럽에서는 우리 동양 특히 이쪽에 왜 그 장마철이 있는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유기농으로 인정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참 논쟁이 지금까지도 되고 있고 생명역동농으로서는 인정 안 해줘요. 그 데메타라고
인증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계속 우리가 요구는 하는데 비닐하우스 없으면 고추고 뭐고 안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안 해요. 절대 안 돼요. 지난달보다 저희가 더 많나? 저번 달에 그 잘하시는 그분 어디 가셨어요? 저번 달에 잘하셨던 분. 그 남자분 이렇게 시크시고 이렇게 머리 묶으시고 잘하셨는데 오늘 오셨는데 재밌어요. 약간 바쁘신지 중간에 자주. 아, 오늘 과정을 긴장하시고 편하게 미리 아시고. 참고로 5분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거 받아들이기가 난 쉽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이거 그때 가지가 끓였잖아요. 무당 굿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랑이. 대부분. 저도 제가 그 옆집 아줌마가 뭐 하냐 그래서 예. 빗자루 갖다가 이렇게 그 동영상 찍어놔도 제가 받아들이더라고요. 벌판에서 막 빗자루 갖다가 제가 한번 했어요. 오늘 다들 어버이날이라. 아, 오늘 어버이날이구나. 잘하시는데? 역동목 피해자. 오늘 미아 씨가 어디 있지? 오늘 미아 씨가 상당히 미아 씨 저기 있구나. 미아 씨가 오늘 상당히 우울해 보이지 않아요? 왜 너무너무 좋아했던 새끼 고양이가 어젯밤에 데리고 잤는데 그리고 둘이 어제 아파서 병원에 가 주사 맞히고 왔는데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묻어주긴 내가 묻어줬는데 울기는 지가 울고. 그 미아 씨를 내가 처음에 한동안 둘이 이해를 못하고 논쟁을 했던 건 보면 닭이 한 120마리 있거든요. 병아리 났지만 봄만 되면 닭을 또 품고 있어요. 닭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시죠? 2, 30년. 2, 30년. 근데 우리가 먹는 삼계탕 닭은 2달도 안 키운 닭이잖아요. 근데 미아 씨는 모든 우리 농장에 오는 뭐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받아들여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보살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굶어 죽는다. 닭이 알을 안 놓으면 폐기 처분해야 된다.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닭들이 조그맣게 나눠져 있는 게 10살 넘은 닭들은 계란을 안 넣거든요. 늙어서. 그리고 젊은 닭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편하게 오래오래 살라고요. 예. 실버타운. 그래서 개도 못 보고 막 가다가 버려진 개는 아픈 게 있으면 데려오니까 이제 개 사료도 줘야 되지. 닭 먹이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료는 대부분 유전자 조작지 뭐 그런 수입품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나는 걸 먹여주려고 하고 고양이도 자꾸 밥을 주니까 지금 한 20마리 많이 올 때 30마리가 여기 와서 살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보고 가만히 이제 보니까 닭들이 있으면 닭을 공격하는 짐승들이 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삥 둘러 개들이 있어서 예, 너구리, 오소리 뭐 이런 공중에 올빼미, 독수리가 공격하는데 못 오는 거예요. 고양이가 많으세요? 닭. 닭이 많아요. 아, 저 개. 예. 그리고 고양이가 있으니까 그 쥐, 뱀 이런 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은 보초를 고양이하고 개가 서주고 네. 닭이 100마리 넘어가면서 이제 계란이 나오잖아요. 네. 청개 닭이고 파란 알. 그거 찾는 분들이 이제
고정 고객이 있으니까 그 계란판 돈으로 고양이 개 먹이를 사주고 그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라 이러고 그 이제 내가 미아 씨 보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어째야 되냐. 확실히 뭐지? 유단자는 다르신 것 같아요. 이게 나를 어느 날 시켜 먹겠어요, 그동안. 이게 편안하게 보여주신다.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와. 아, 저게 여기는 다 유기견이에요? 지금은 한 마리 빼고 다 유기견이에요. 네, 막 도로가에 상처받고 도망가는 개들 차에 태워와서 이제 치료해가지고 그래서 작년까지 더 많았어요. 제가 많이 산에 묻어줬어요. 이제 걔는 한 10년 지나니까 죽더라고요. 네. 고양이도 그렇게 새끼를 놓는데 생존율이 거의 한 10%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는 자기가 죽는 모습을 절대로 안 보이니까 없어지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고양이만 있는데도 20마리가 넘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처럼 새끼 병원에 가 치료받다가 못 살고 죽으면 이제 자꾸 이제 하루 종일 울고 이러니까 내가 이거 속상하긴 하시겠어요. 이제 9분 남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했네. 9분이서 7분씩. 그리고 미아 씨는 귀농에서 농사 지은 지 지금 3년, 2년째인가? 3년째인가? 2018년. 몇 년 안 됐어요. 이제 그 커피 카페 하다가 그래서 그 기계 여기 가져와서 예. 그리고 이제 저 뒤에 한 400평 제가 틀밭을 만들어줘서 그 자유학교처럼 거기에 오만 가지 종류를 다 심어서 경험해 보라고 이제 이렇게 심었는데 요즘은 저는 비닐하우스 하거든요. 저 밑에서 학교 급식을 해야 되니까 미아 씨가 하는 데서도 꽤 수입이 많이 나와요. 허브 종류 많이 하고 그래서 네네. 아, 허브. 엄청 힘들어요. 예. 이쪽으로 하는 건 아마 안 쓰면 좋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쓰는 게 크게 써도 그 좁아지는 것 같아요. 좁은 게 더 힘들어요. 쉽지 않죠. 혼자서 1시간 저으려면 온몸에 땀이 쫙 흘러야 되는. 어깨에 우실 겨 나오는데. 저는 아직은 괜찮으세요? 네. 한 달 휴일좀 가던데. 가요. 안 하다가 해서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은 저으세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게 그 소똥 증폭제는 봄, 가을.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수시로. 네. 그럼 뭐- 마음 닿는 대로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이건 두 번이건 한 달에? 그렇죠. 그리고 밭을 새로 왜 네네네. 저는 미아 씨는 비닐 멀칭이나 기계 네네. 안 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쓰는데 그 비닐을 덮었다가 열고 아. 그럴 때 이제 다시 얼른 영양을 저어서- 줘야 되고. 아, 저어서 뿌리고. 그렇구나. 오, 미연해. ESM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는 아 못하겠어요. 이게 혼자고 될 일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부담이. 인공지능이야. 초등학교 교사라 그런지 모방을 잘해요. 세기풀, 저기 톱풀, 이 풀들은 좀 보셨어요? 아까? 세기풀은 그때 지난달에 왔을 때하고 모양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컸죠? 그때 좀
맞나 싶은 생각이 진짜 진해지고 뭔가 이렇게 예. 좀 달라졌죠. 왜 증- 뒤로 가세요? 와주셔서 감사했는데. 증폭제를 만들어 뿌릴 때 증폭제 풀이 있는데도 반드시 뿌려줘서 하고, 사실은 풀들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 쐐기풀은 2년생 숙근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로 번식하는데 2년 살고 죽고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 쐐기풀이나 저 톳풀도 마찬가지인데, 그 풀이 자란 땅은, 그 풀이 자랐던 땅은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땅으로 바꿔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풀들을 꼭 길러야 된다. 그리고 그걸 이제 쓰고 사람이 먹고 농사에도 쓰고 그 땅도 그렇게 되고 뭐 이런. 한 번은 해야지. 아, 이쪽으로 보내주신대. 네. 처음엔 살살 돌리시고, 살살? 네네. 그러다가 이제 모양이 좀 잡히시면 힘을 딱 주시면 이게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무슨 말이야? 정말 하실 분 줄 서주세요. 주신 거죠, 선생님? 혹시 여행 풀리고 이러면 유럽에 특히 가시면 올가닉, 거기 이제 바이오 매장이라고 하는데 가면 꼭 그거 데메타, DEMETER인가? 데메테르. 이게 대지의 여신 이름이잖아요. 거기 그 데메타가 생명 역동농을 하는 유럽 농민들의 상표이고 브랜드이고 인증기관이에요. 고개 붙어 있는 농산물은 가공품이든 아마 포도주에 많이 붙어 있을 텐데 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유기농의 더블. 그렇죠? 보셨죠? 네. 그래도 거기 매장마다 다 있고 되겠죠. 뭐 가격이 비싸구나. 저야 뭐 한 번 가봐서 기념으로 사봤지만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유럽 어디를 가도 그런 거예요? 그 제가 가본 적은 어디밖에 없어서 아, 제가 이태리하고 독일은 가봤는데 유럽에서는 유기농에 대한 지원을 엄청 많이 정부가 해준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익형 직불제라고 나오거든, 바꿨거든요. 옛날에 한 행위만큼 다 지원을 해주는. 예쁘거나. 내가 생산하기 위해서 농장에 한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투자한 모든 그렇죠. 것에 대해서. 예. 그러면 나라도 막 농장에 나무 심고 가꾸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돼 있지 않고 소득 보존 차원의 직불제로 가거든요. 이게 유기농을 하면 일반 관행농보다 수확이 적어서 소득이 적을 거니 그 차액분을 줄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문제가 많은. 그래서 공익형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공익성은 자기 농장에다만 예쁘게 하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주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공익형 직불금 대상자가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 전에 유기농 인증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매년 인증을 갱신하는데 인증 기관에서 이 생명 역동농을 몰라요. 그래갖고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1분 남았어요. 그래, 막판에 1분 해야 돼. 10초씩 나누라고 해서. 바닥이 보일 때 이걸 깨주는 거고, 되면 깨지는 슈타이너는 이 모았던 별 기운을 물에 풀어주는 거라고.
저도 수없이 물어봤어요. 박규현 선생님이랑 술을 마시면서 왜 1시간 저어야 돼요? 30분 저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특히 왜 사람 똥은 왜 쓰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수다에는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얼핏 얘기하던데, 아휴, 보세요. 네. 이게 뿌리는 요령은 이렇게 왜 작은 빗자루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 뭐라 그러지? 볏짚 같은 모아둔 거 이렇게 적셔서 요런데 더 이제 떠서 이게 떠서 하면서 적셔서 이렇게 하면 저기 토풀이 저기 있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 보는 듯 하지 마세요.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이렇게 뿌리고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동물이 사는 바닥에 뿌려줘도 좋아요. 이렇게 뿌려서 심어진 데 뿌려도 상관없어요. 얘는 이미 심어진 데에도. 예, 종합. 그리고 뭐 이렇게 300평 정도니까 내가 하겠다 이러면 이렇게 떠서 어디서 김평 선생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시죠. 이거 그냥 이렇게 바닥 보지 말고 제가 그랬죠. 이 근처에 한 방울만 떨어져도 된다고. 닭들이 후다닥 끓을 때 그냥 이렇게 뿌리세요. 이렇게 뿌려서도 돼요. 가면서. 너무 많이 난폭해지는데요? 그래서 아마 텃밭 농사 지으시니까 솥불 뿌리셨어요, 봄에? 그냥 봄이 아니라 가을에 받아와서 아무 때나 뿌려도 된다 해서 바로 가을에 다 뿌려놨어요. 네. 그러면 요걸 뭐 담아가서 밭 아니면 화단 나무 있는데 뭐 이런데 이렇게 뿌리시면 되고. 잘못 이해했어요. 지난번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버름 말고. 네. 네. 지난번 이제 다음번 6월 달에 마지막인데 아마 박 교수님도 마지막 강의할 거고 이제 저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요거 말고 그 다음번에 제가 하고 싶은 건 저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실전에서 그런 병이 오고 그리고 잡초가 무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농사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영양을 어떻게 보충해주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그 힘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잡초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벌레를 퇴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슈타이너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확대시켜서 그 부분을 하고 박규현 선생님 강의하고 원래 계획은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안 그랬고 미야시 텃밭에서 그 비닐 없이 농사 짓는 방법 퇴비를 막 사서 쓰지 말고 내가 만들어 쓸 수 있는 이걸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이걸 했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거 6월 달에는 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